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배우자와의 갈등, 반복되는 일상, 외로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답답함, 또는 그냥 한순간의 유혹,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불륜이라는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잠깐일 뿐이야. 내가 정신이 잠시 흔들린 거지. 금방 정리할 수 있어. 이 관계가 길어질 리가 없어. 진짜 사랑도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감정이잖아. 근데 이상하게도 막상 시작하고 나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쉽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져요. 머리로는 수십 번도 더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다짐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차라리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끝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또다시 연락하고 또 만나고 또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무서워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륜관계에서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찾아와요. 집에서 받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를 인정해주는 듯한 눈빛, 오랜만에 느끼는 그 설렘, 누군가와 나를 특별하게 바라본다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큰 위로처럼 다가오죠.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사막 한가운데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특히 마음이 공허했던 사람일수록 이 감정에 더 크게 매달리게 됩니다. 일상에서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해준다라는 착각이 강해져요. 그래서 끝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 작은 달콤함과 위로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불륜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끊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두려움도 크고 죄책감도 커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며칠, 몇 달이 지나면 점점 감정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의존하게 돼요. 이제는 여기서 끝내면 너무 공허하지 않을까? 다시 예전처럼 외로워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도 생겨요. 그래서 관계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끊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스스로 자책해요. 나는 왜 이렇게 끊지를 못하지? 나만 의지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바보라서 약해서 그런 건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왜 내가 못 끊고 있는지, 왜 자꾸만 다시 돌아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는 순간 비로소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현실 도피 성향.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성향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마주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또 끝없는 잔소리,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그 피로감, 일터에서 쌓이는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오는 그 허무함.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겪어요. 행복해 보이는 부부도 속으로는 각자의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생겨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해요. 힘들더라도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과정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현실을 붙잡고 씨름해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현실과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내가 말해봤자 뭐 변하지 않아. 싸우느니 그냥 피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 피하는 습관이 바로 도피 성향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불륜은 아주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잠시라도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에게서 듣지 못했던 칭찬, 일상에서 받지 못했던 공감, 책임에서 벗어난 그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마치 피난처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보면 집에서는 대화만 하면 싸움이 나요. 당신 왜 이런 것도 안 해? 왜 이렇게 무심해? 듣는 말이 늘 지적과 불만뿐이죠. 근데 상간자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진짜 멋있어 당신. 당신 같은 사람 드물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순간은 진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죠. 현실에서는 늘 평가받고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곳에서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달콤하게 느껴지죠. 또 집에서는 늘 해야 할 책임들이 쌓여 있습니다. 육아, 경제적 부담, 가정 내 역할. 이런 것들이 무겁게 누르는데 상간자와 있을 때는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면 끝. 현실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힘들수록 그 도피처로 자꾸 달려가게 되죠. 문제는 이 도피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은 달콤합니다. 잠깐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어떨까요? 현실은 여전히 똑같아요. 배우자는 여전히 상처받아 있고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여전히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분류는 그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외면하게 만들 뿐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점점 더 무너집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완전히 끊어지고 문제는 쌓여만 갑니다. 결국 도망치려고 선택한 길이 현실을 더 크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오죠. 이게 바로 분류를 끝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왜냐하면 끝내는 순간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건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일이죠. 예를 들면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학생을 떠올려 보세요. 시험을 생각하면 두렵고 공부를 시작하면 어렵고 성적은 떨어질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잠시 게임을 하면서 현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험은 더 가까워지죠. 결국 성적은 더 나빠집니다. 불륜도 비슷해요. 현실을 피하려고 선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현실은 더 무겁게 나를 누릅니다. 따라서 현실 도피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불륜을 끊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끊는 순간 다시 그 무겁고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존감 결핍.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쉽게 말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소중한 존재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반대로 늘 스스로를 부족하게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랑받을 것 같아야 비로소 안심합니다. 나는 괜찮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는 특별해, 너밖에 없어, 너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때만 마음이 안정돼요. 문제는 이 칭찬과 인정이 끊기면 다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불륜이 파고듭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지적만 들어요. 이것도 못해 당신? 좀 더 잘해봐. 다른 집 남편 좀 봐. 다른 집 아내 좀 봐.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지죠.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가? 나는 그냥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달콤한 말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벅차게 느껴지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 정말 특별해.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사실은 진심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말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없으면 다시 공허해지고 다시 불안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륜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잘못된 건 알지만 이 사람 없이 나는 너무 공허해질 거야 라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아요. 이걸 중독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인정과 칭찬에 중독됩니다. 마치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는 휴대폰처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방 불안해지고 다시 누군가의 관심과 애정을 충전받아야지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륜 관계는 그 충전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그 충전이 진짜 충전이 아니라는 거죠. 불륜 관계에서 주는 인정과 칭찬은 대부분 순간적이고 얕습니다. 처음에는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이 진짜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흘러나올 수 있는 말이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미 그 말에 의존하게 된 사람은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결국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불륜을 끝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끝내는 순간 다시 공허해질 것 같고 다시 무가치한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나는 혼자서는 사랑받을 수 없어. 누군가가 계속 나를 특별하게 봐줘야 해. 이런 마음 때문에 불륜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존감은 누군가의 달콤한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내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불륜의 달콤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을 건강하게 세우고 관계를 정직하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자존감이 낮을수록 불륜을 끊기 어렵지만 동시에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불륜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독적 쾌락의 갇힘.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중독처럼 반복되는 즐거움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뇌는 즐거운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건 우리 몸이 이거 좋다, 또 이거 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 재밌는 게임을 할 때 나오게 되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문제는 한 번 이 도파민을 강하게 느끼면 뇌가 그 자극을 원한다는 거예요. 불륜은 이 도파민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집에서는 늘 지적만 드는데 상간자에게서 칭찬 들으면 일상에선 늘 지치고 답답한데 그 사람과 있을 때는 설레고 두근거리고, 가정에서는 책임이 무겁게 짓누르는데 그 관계 안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웃고 떠들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뇌는 강한 쾌감을 느끼고 그 느낌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 다시 찾죠. 또 찾죠. 끊으려고 해도 또 찾죠. 이번만 만나야지라고 다짐하지만 결국 또 연락하고 되게 되고 또 만남을 이어갑니다. 마치 달콤한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한 조각만 먹어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 맛을 기억해버리면 다음에는 한 조각으로 부족하죠. 두 조각 먹고 세 조각 먹고 그러다 살찌는 거죠.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돼요.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만으로도 설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독의 내성이에요. 그리고 불륜을 끊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금단현상이에요. 하루라도 연락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답장이 늦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만나지 못하는 날에는 공허하고 허전해서 일상에 집중이 안 돼요. 이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고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결국 불륜은 단순히 잘못된 관계가 아니라 뇌가 중독처럼 묶여버리는 구조를 만들어내요. 머리로는 이건 끝내야 해 라고 알면서도 마음과 몸이 이미 그 쾌락에 길들여져 있어서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중독적 쾌락은 오래가지 않아요. 만나고 있을 때만 즐겁지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현타가 온다 그러죠. 그 공허함이 다시 갈망을 만들고 결국 또 반복하게 됩니다. 순간의 달콤함이 점점 더 큰 허무와 불안을 불러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짜릿함이 아니라 불신과 죄책감, 두려움뿐입니다. 이게 바로 불륜의 무서움이에요. 단순히 감정이 흔들린 게 아니라 중독처럼 내가 얽혀버리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끊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불륜을 끝내려면 단순히 이제 안 만나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듯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건강한 대체 경험을 찾아야 돼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쾌락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넷째, 책임 회피.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잘못된 거야. 언젠가는 끝내야 해.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결국 큰일 나겠지. 근데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감정 때문만이 아니에요. 끊고 나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이 바로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불륜을 끝내야 하는 순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사과해야 되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다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선택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리할 수 있겠지. 차라리 지금은 그냥 이어가는 게 낫다. 결국 책임을 미루기 위해 관계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공부 대신 게임을 하는 학생과 똑같습니다. 공부를 하면 어렵고 성적이 낮게 나오면 부모님께 혼나야 하고 현실이 두렵죠. 그래서 잠시 게임을 하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시험은 결국 오죠. 불륜도 똑같습니다. 현실의 책임이 무서워서 미루지만 결국 그 책임은 더 큰 무게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또 한 가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지금 당장 정리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배우자가 알게 되면 가정이 끝날 수도 있어. 그냥 조용히 이어가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정리하자.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배우자가 알게 될 때 상처는 더 깊어지고 불륜의 시간이 길어진 만큼 위자료나 법적 책임도 커집니다. 아이들의 신뢰도 더 크게 무너집니다. 결국 책임을 피하려고 선택한 길이 더 큰 파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책임 회피의 본질은 사실 두려움이에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그 순간 나는 무너질 거야. 용서를 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현실을 미루고 당장의 즐거움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더 큰 무너짐을 가져와요. 그래서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건 책임을 감당할 용기입니다. 끝내는 순간 고통에 따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눈물, 분노, 무너진 신뢰와 마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회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책임을 피하는 동안은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다섯째, 진짜 사랑이라는 착각.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이건 진짜 사랑일지도 몰라라는 착각입니다.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배우자에게서는 못 느꼈던 감정을 느껴. 이 사람은 내 영혼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중독된 설렘이 섞여 만들어낸 환상의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만남 앞에서는 설렘을 느낍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는 일상이 반복되고 익숙함 속에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 작은 대화 하나에도 가슴이 뛰고 문자 한 줄에도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 감정은 정말 강렬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라고 믿고 싶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과 착각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간과 현실입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현실 속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단단해집니다. 반면 착각은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고 현실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불륜이 길게 이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 갈등, 두려움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는 아이 문제, 돈 문제, 집안일 때문에 늘 부딪히던 사람이 상간자가 있을 때는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죠. 그 순간만큼은 오직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함께 살게 되면 어떨까요? 똑같은 문제들이 찾아오겠죠. 돈 문제가 찾아오고요. 생활 문제, 책임. 결국 현실은 피할 수 없고 그 순간 환상은 다 깨집니다. 또 착각의 무서움은 사람을 합리화하게 만드는다는 데 있어요. 배우자보다 이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아. 우리 둘은 운명 같은 사이야.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관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달콤하게 다가온 위로에 취해 있는 것 뿐이에요. 진짜 사랑이라면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하지만 불륜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만나는 순간 뜨겁지만 끝나고 나면 두려움과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각이고 환상입니다. 결국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착각에 묶여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끌리는 건 진짜 사랑이라서일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미룬 결과로 나타난 감정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픔과 현실을 함께 견디면서 자라는 거지 몰래 만남 속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륜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강렬할지 몰라도 오래갈 수 없고 결국 모두를 무너뜨리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잠깐은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지고 남는 건 어둠뿐이에요. 여섯째, 비밀스러움에 중독됨.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섯 번째 특징은 바로 비밀스러움 자체에 중독된다는 거예요. 불륜은 언제나 숨어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만남 하나하나가 늘 긴장과 스릴로 가득합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이 오히려 짜릿함을 더 크게 만들죠. 마치 금지된 문을 열었는데 느끼는 묘한 호기심처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한 끌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긴장감과 비밀스러움은 뇌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평소에는 일에 지쳐서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몰래 만나는 순간에는 마치 스파이가 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 몰래 전화를 할 때, 들킬까봐 조심하면서도 그 과정이 이상하게 흥분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보다 비밀관계 자체에 더 빠져들게 돼요. 가령 집에서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는 건 전혀 설레지가 않죠. 오히려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간자와 몰래 카페에 앉아있을 때 사소한 대화도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몰래 만난다는 이 사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대화를 더 강렬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사람 자체가 아니라 숨기는 과정과 비밀성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움은 또 다른 착각을 낳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관계야. 우리는 세상에 없는 둘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 이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운명적인 만남이야. 사실 단순히 들키지 않으려고 숨긴 것 뿐인데 그 과정이 오히려 특별한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에요. 만약 이 관계가 드러난다면 그 순간 특별하다고 느꼈던 모든 게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잘못된 비밀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밀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흔적은 남습니다. 문자, 통화기록, 카드 결제, 주변 사람들의 눈,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슬아슬한 느낌 자체가 또 다른 자극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관계가 주는 스릴과 흥분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 지켜지지 않아요. 한순간의 들뜸은 결국 파국으로 이어지고 그때는 간들 수도 피할 수도 없게 됩니다. 비밀은 달콤해 보이지만 오래 갈수록 독이 됩니다.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비밀스러움 자체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일곱째, 혼자 결정 못하는 의존성.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곱 번째 특징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성향입니다. 사실 불륜을 이어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수없이 다짐해요. 오늘까지만 만나야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끝내야 되겠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결정하는 순간 책임을 지는 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상대가 먼저 끊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상가자가 먼저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해주면 정리될 거야. 저 사람이 떠나면 나도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겠지. 내가 결단 내리긴 힘들고 차라리 상대가 정리해주기를 바라자.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 관계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결정을 미루다 보니 누구도 끝내지 않고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혼자서는 못하고 친구가 먼저 시작해주길 기다린 것과 같아요. 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하면 나도 할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스스로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죠. 불륜도 똑같습니다. 혼자 끊을 용기가 없어서 결국 상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또 의존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끊자고 하면 이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다. 혼자가 되면 너무 외로울 거야. 이 사람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오히려 상대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로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끝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계가 길어집니다. 의존성의 무서운 점은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선택, 내 결단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에 따라 내 삶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주도권을 잃고 더 깊이 휘말리죠. 결국 혼자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은 불륜을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덟째, 즉각적인 위로에만 매달림.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여덟 번째 특징은 바로 즉각적인 위로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속상할 때, 직장에서 지적을 받아 마음이 무너질 때, 아이들 양육 때문에 지쳐있을 때, 이런 순간에 괜찮아 당신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배우자도 지쳐있고 집안일과 삶에 치이다 보니 따뜻한 말보다 불평과 요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 공허한 자리를 파고드는 게 바로 불륜이에요. 상간자는 이런 말들을 해줍니다.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당신 없이는 진짜 못 살아요. 당신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말들이 마음을 순간적으로 채워주죠. 현실에서는 늘 부족하고 지적받고 힘든데 여기서는 칭찬과 격려만 쏟아지니 당장은 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위로가 너무 달콤해서 사람들은 그곳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위로가 즉각적이고 순간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부부 사이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긴 대화, 갈등 해결, 서로의 노력과 눈물이 필요하죠. 하지만 즉각적인 위로만 찾는 사람은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렵고 긴 회복의 길 대신에 금방 달래주는 달콤한 길을 선택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통증은 잠시 사라지죠. 하지만 병 자체를 치료하지 않으면 언젠간 더 크게 와요. 불륜 속 위로는 진통제 같은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하죠.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즉각적인 위로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이 위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위로는 진짜 힘이 아니라 잠시 있게 해주는 환상이에요. 결국 현실로 돌아오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또다시 찾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홉째,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착각.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아홉 번째 특징은 바로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조심하면 들키지 않을 거야. 비밀만 잘 지키면 문제없어. 내 배우자는 눈치가 없으니까 절대 모를 거야. 이 생각이 가장 큰 착각이고 가장 위험한 함정이에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숨깁니다. 문자도 지우고 통화 기록도 없애고 만날 때는 주변을 살피고 SNS를 조심하죠. 그래서 이 정도면 절대 안 들키겠지라고 안심합니다. 근데요, 사람 행동은 생각보다 금방 티나요. 작은 습관 하나, 말투의 변화 하나, 표정의 어색함 하나만으로도 배우자는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변화도 금세 감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추려 해도 흔적은 남아요. 휴대폰, 카드 결제, CCTV, 블랙박스, 심지어는 아이들의 말 한마디까지도 단서가 돼요. 드라마에서만 나올 것 같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사소한 이런 흔적 하나 때문에 드러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직까지는 안 들켰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몇 달을 잘 숨겼으니까 뭐 앞으로 괜찮겠지? 나만 조심하면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바로 큰 함정이에요. 불륜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건 잠시뿐이지 평생 숨길 수는 없어요. 들키지 않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아직 시간이 덜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설령 끝까지 들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늘 불안하죠. 오늘은 들키지 않았지만 내일은 어떨까라는 두려움 속에 삽니다. 배우자와 눈을 마주칠 때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하고 아이들이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조마조마하죠. 이건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결국 관계를 더 오래 끌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차피 안 들켰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는 괜찮겠지.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서 결국 관계는 길어지고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나중에 들키면 피해는 훨씬 더 커져요. 짧게 끝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충격, 훨씬 더 큰 배신감,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로 돌아옵니다. 즉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에요. 불륜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고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상처와 파괴예요. 마지막 열 번째, 미래를 그리지 못함.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 번째 특징은 바로 미래를 그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 불륜을 시작할 때는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내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는 것은 이 사람뿐이다. 그래서 현재의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달콤하고 당장 위로가 되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래를 아예 떠올리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떠올리는 순간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끝까지 함께한다고 가정하면 결국 언젠가는 집을 나와야 합니다. 이혼 문제, 재산 분할, 양육권, 법적 책임 이런 현실적인 벽을 반드시 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당장 상간자의 관계는 달콤할지 몰라도 그 뒤에는 냉정한 법정 싸움, 가족들의 눈물, 아이들의 상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용기가 없으니까 결국 미래는 그리지 않고 지금만 붙잡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불륜관계는 본질적으로 정상적인 미래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뭐 내년에 여행 어디 갈까? 우리 아이 대학은 어떻게 준비하지? 언제 이사 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를 그려요. 근데 불륜 관계에서는 이런 대화가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허공에 맴돌아요. 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버려야 하고 아이의 삶을 흔들어야 하고 주변의 모든 관계를 깨뜨려야 됩니다. 결국 진짜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도피와 환상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현재만 갇혀 삽니다. 오늘만, 이번 주만,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스스로를 숙이면서 미래를 애써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불륜이 오래갈 수 없는 이유고 반드시 끝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늙어갈 수 있고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현실의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불륜에는 그런 미래가 없죠. 밝은 내일이 아니라 늘 불안한 오늘만 있습니다. 결국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고 오늘 당장 눈앞의 달콤함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미래를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는 반드시 찾아오고 그 미래에는 책임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륜을 끝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살펴봤어요. 현실에서 도망치고 달콤한 말이 흔들리고 짜릿한 쾌락에 갇히고 책임이 두려워 피하고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비밀스러움 속에서 흥분을 느끼고 혼자 결단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위로에만 기대고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착각하고 결국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모습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난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예요. 그만큼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고 회복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륜의 끝은 파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륜을 끝내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디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에게만 말해보세요.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 인생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 불륜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랑을 향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